안녕하세요. 고양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입니다. 고양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2020년 8월 10일자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기관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요지는 그건 것 같습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지만 술을 마시는 양과 빈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라는 말씀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런 요인들은 잠자는 사자와 같아서 술에 자주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발현되지 않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나는 알코올 사용 장애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또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집에서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그 대표적인 테스트 방법으로 KG 검사법이나 그 오디트라는 자가 테스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KG 검사법 같은 경우에는 무척 간단한 단 4가지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질문에 이제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 중 한 가지에만 해당이 되어도 일단 술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또 2가지에 해당을 한다면 알코올 중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3가지 이상이다. 그러면 적극적인 치료가 시급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유형 4가지 유형 살짝 봤는데요. 여기서 술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문항이 있었잖아요. 이런 건 뭐 좀 대체적으로 많이 예라고 표현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지금 예라고 체크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술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으니까 저는 아직 어린데 그러면 사용장애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주로 이 알코올 사용장애에 발생하는 주 연령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알코올 중독은 어느 연령대에나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제 노인층으로 가면 알코올 중독의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환자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이고요. 최근에는 말씀하셨듯이 초기 성인기, 심지어는 청소년의 음주도 저희 정신과 의사들한테 화두가 되고 있고 관심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노인 환자가 이제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노인 빈곤 문제나 그 노인 자살률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또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젊은 시기에 알코올 중독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 때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방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결과 우리나라는 그 알코올성 치매 또 알코올이 사망에 기여하는 비율이 유독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합니다. 노인분들의 스트레스가 또 상당하시군요. 그리고 노인 환자도 상당수 차지하지만 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보다 더 어린 환자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최근에 청소년 알코올 중독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그 뇌가 아직 발달하고 있는 중인 시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 미성년자 시기에 술을 마시면 그 전두엽의 성장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이고 또 중독적인 성향의 성인이 될 수 있어서 알코올 중독뿐이 아니라 뭐 인터넷 중독이랄지 도박 중독, 뭐 아니면 폭력성을 가진 성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병발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중독이 되면 더 무섭군요. 그럼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겪는지도 궁금한데요.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알코올 사용 장애는 한국인의 경우에 7, 8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3.4%가 겪는 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심지어 5명 중에 1명, 그러니까 20.7%가 알코올 사용 장애를 일생에 한번 겪게 된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이 많군요. 그러면 이제 이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선 건강들을 많이 걱정하시겠죠. 그 간경화를 포함해서 알코올성 간질환, 또 위궤양과 천공 같은 어떤 위장 질환, 또 관상동맥 질환, 뭐 고혈압 같은 심혈관계 질환, 또 각종 암,
면역력의 저하로 인한 어떤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망률이 좀 높아지겠네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알코올 중독 환자는 그 일반인보다 7배 정도 7배 정도? 네, 7배 정도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 평균 수명도 20년가량 짧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술은 어떤 질병과 상해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공식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신체적으로 이제 건강상의 문제도 걱정이지만 저는 이제 또 정신적인 문제도 동반될까봐 그것도 걱정인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네네. 그 술이 위안을 준다는 어떤 잘못된 그 상식, 편견이 많거든요. 네. 사실은 술에 의존하다 보면 우울장애, 불안장애, 불면증, 모든 정신적인 문제가 악화되고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 나중에는 이제 성격 자체가 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짜증이 많거나 감정 조절을 못하는 공격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술을 끊지 못하면 베르니케 코사코프 장애 같은 기억력을 상실하는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알코올성 치매에 이르기도 합니다. 네. 중간에 어떤 질병 말씀해 주시죠? 베르니케 코사코프. 그건 어떤 질병인가요? 네네. 그 술로 인한 그 대표적인 기억 상실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랜 기간 반복되어서 이제 과음을 하다 보면 그 비타민 B1 흡수에 장애가 초래되면서 그 이를 이제 뇌가 공급받지 못하면은 그 뇌의 사상이나 유두체 등 중요한 부위가 이제 손상을 받게 되거든요. 먼저 이제 걸음걸이가 막 서툴러지고 또 눈동자가 떨리고 의식이 혼탁해지는 특별한 증상들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빨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영영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 기억상실증까지 진행이 된다는 점인데요. 그 새로운 기억을 형성할 수가 없고 또 과거의 기억도 점차 이제 잃어버리는데 회복될 확률은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사라진 기억을 좀 메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없었던 말을 이제 지어내는 좌카증 같은 아주 특징적인 좀 슬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장애. 네.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억 상실증인데 이렇게 되기 전에 좀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치료 내용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알코올 중독 치료하면 대부분 이렇게 강제로 좀 격리를 당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외래 상담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회복에 성공하시고 계시고요. 또 병원에 따라서는 납병동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또 프로그램 받는 어떤 시스템도 되어 있고요. 그 AA 모임이나 또 집단 치료 같은 시스템들이 많이 체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알코올 중독의 그 치료 성공률을 2배 이상 올려주는 또 약이 개발되어서요. 부작용이나 어떤 중독성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제 보호병동, 아까 강제 입원이라고 표현하신 그런 프로그램과 함께 또 이제 최근에는 개반병동 프로그램이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납병동 프로그램 같은 선진화된 어떤 치료 시스템이 많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강화 프로그램 같은 단주에 대한 어떤 의지를 회복시키는 프로그램, 또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는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또 자조모임과 같은 어떤 12단계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프로그램들이 뭐 체계적으로 잘 제공되고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빨리 어떤 치료에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치료 방법이 다양하네요. 그 치료 방법이 다양하고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다는 면이 사실 중요합니다. 술에 빠지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술 문제를 극복하려다가 치료 시기를 많이 놓치시는데요. 사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극복 방법은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고 체계화가 되어 있으니까 두려움을 버리시고 우리가 마치 조기 위암을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은 그닥 큰 어떤 병폐가 야기되지 않듯이 빨리 치료를 제대로 받고 빨리 나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입원 치료를 많이들 생각하시니까 혹시라도 이제 입원 치료를 하시게 되면 그게 끝난 후에 퇴원을 해도 이게 계속 관리는 어쨌든 해야 되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입원 치료를 하면은 이제 입원 치료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완치가 되기를
기대하시는데요. 알코올 중독은 사실 완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병이 아니라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퇴원 후에도 반드시 재발을 막기 위한 유지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보통 1, 2년 정도 이제 외래 치료를 받도록 권고하는데 이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약물을 타가는 어떤 방식이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주 1회 정도는 이제 자조 모임이나 집단 치료에 참여하는 게 재발을 막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국에 이제 보건복지부 지정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가 한 50여 개소 있거든요. 그 재발을 막고 지역사회에 복귀하는데 체계적인 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직업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사회복귀 시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요. 내가 나한테 맞는 재활 시스템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환자가 선택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전문의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전문의가 이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겠으나 이 모든 치료라는 게 자발적으로 또 자기의 의지의 의지를 가지고 또 사실은 정신과사들이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자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가장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진료와 디스커션이 된다면요. 그래서 자기 선택권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 알코올 중독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긴 이걸 또 치료하려면 환자의 의지도 중요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이 그 환자의 의지라는 것이 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약도 안 먹을래요, 상담도 안 받을래요, 치료도 안 받을래요라는 의지가 된다면은 많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보통 의지라고 얘기하시면서 저는 의지가 있으니까 약 안 먹어요, 의지가 있으니까 치료 안 받아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참 의지라고 하면은 빨리 전문가를 찾아서 조언을 듣고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서 나에게 맞는 재활 방법과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참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본인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문의와 함께 치료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왜 그게 필요하냐면 중독은 재발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퇴원 후에도 이게 언제든지 재발이 가능한 거죠? 제가 이게 완치가 아니라 유지가 필요한 어떤 치료 유지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환자의 50에서 60%가 퇴원 후에 3개월 이내에 재발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3개월 이내요? 그래서 1년 이상 사실 단주를 유지하는 사람의 비율은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비관적이 되기가 쉽고 중독 치료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반면에 그 15% 그러니까 1, 2년 이상 단주를 유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10년간 단주를 유지하는 비율이 80%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 2년은 무척 어렵지만 신뢰를 가지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을 경우에는 중독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병, 완치는 안 되더라도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병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2년 이상은 이제 금주하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치료를 병행해서.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군요. 그럼요. 흔히 뭐 이제 당뇨, 고혈압과 비슷한 만성 진행형 질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잘 관리를 하고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를 하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술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알코올 사용장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방법이 있으면 또 귀뜸을 해주시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2잔에서 4잔, 그러니까 소주 반병 정도가 되겠죠. 여성의 경우에는 하루에 1잔에서 2잔 이내로 술을 줄이고 일주일에 2, 3일 이상은 금주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나 청소년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 또 고혈압, 당뇨, 협심증, 아니면 이제 우울증과 불면증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 또 음주 후에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사고를 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정상 음주군에 속하더라도 술을 끊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술로 인한 실수가 반복되거나 위험성을 보인다면은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 혹은 전문가와의 상담은 병행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은 중요한 것이 술을 줄이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독이라면은 술을 끊어야 하고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대부분 실패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이 부분이 알코올 중독 치료에서 중요한 전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데일리 건강 오늘은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좀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기 위해서 알코올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 좀 거부해보는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하종은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